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신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이 많이 증가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글은 2021년 5월 27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블로그에 있는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1년 들어서 신용거래 융자 유가증권 코스닥 포함 전체 금액이 작년 대비 4배에 이르는데 천정이라고 볼 수가 없느냐라는 질문이죠. 물론 지금 최근에 증권사가 계속 신용예매를 잠정 중단을 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잔고 소진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용거래 융자를 실제로 보면 2020년 3월 플래시 크래시 이후에 막대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용 그 자체로만 본 절대값의 오류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고객 예탁금, 넘치는 유동성 등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도 신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올해 1월 초에 급작스럽게 신용이 증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1월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총을 기준으로 신용잔고를 비교해보면 1월 당시에 전 고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신용융자만 보게 되면 엄청나게 강한 상승으로 보입니다만 거래소 시가총액 대비 보게 되면 그다지 과열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더욱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코스닥 시가총액 역시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용이 과열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개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순매수 대비 비교를 해보면 역시 과열과는 상황이 멉니다. 이때는 2015년, 이때는 2018년 초로서 개인 순매수 대비 신용융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과 2018년에는 200% 이상 급증을 했으나 작년 9월 데이터를 봤을 때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도 100%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열과는 실제 거리가 먼 상황이고요. 증가가 많이 됐던 주식 예탁금을 비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용잔고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신용 증가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주식 예탁금이 증시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국내외를 떠돌고 있는 유동성이 증시로 들어온 양과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양과 신용융자를 비교해보면 현재 신용융자는 과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4배냐 5배냐 라는 식으로 절대값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융자가 과열이 아니라는 점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신용금리 스프레드 등의 신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4배냐 5배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지 만약 현재 신용융자의 천정이라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천정이라는 것을 동시대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이죠. 하락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하락 조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용융자 데이터는 매우 강력한 전조 현상의 하나로서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되는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정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으나 3, 4개월 내로 감지만 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책에서도 말씀을 드린 신용융자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볼 수가 있죠. 자, 2007년 6월에 천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2월부터 하락이 시작됐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2011년 5월에 천정이 있었고 소공황은 2011년 7월, 8월에 있었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2015년은 크게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죠. 중국에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에선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2018년 6월에 천정이 나왔다는 점이죠.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한국 증시 3기의 봉국면이 형성되면서 꽤 강력한 증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에 신용융자 천정이 발생을 하였고 실제 소공황은 10월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12월에 발생을 하였죠. 따라서 4개월 정도 시간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데이터입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서 조사한 신용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참고로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국고채의 금리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보시면 여기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2020년 6월, 7월까지 크게 증가했던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이후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의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상승을 시작하고 충분히 가시적인 모습을 보일 때까지 5분 대기를 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계속 바닥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상승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향후 2, 3년 후에 신용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긴장을 하고 조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융자는 천정일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융자는 공황이 발생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천정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급등을 시작할 때부터 공황이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천정을 만드는 자리에서는 공황이 끝나고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신용금리 스프레드는 상승 초기에 감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리는 3년 이후 어딘가에 발생될 것으로 이야기꾼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